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은 일교과, 조사 방법과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조사 분석사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1교과, 2교과, 3교과에서 30문항, 30문항, 그리고 40문항인데 1교과의 이 조사 방법과 설계에서 30문항, 2교과인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에서 또 30문항, 그리고 3교과인 통계 영역에서 40문항에서 10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제1교과 조사 방법과 설계의 영역은 크게 사회과학적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질문지 설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시험을 준비할 때 안내하는 그 첫 입장에서는 어느 영역에서 몇 % 이렇게 하는데, 참 묘하게도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어느 영역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된다는 이런 그 특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평면적인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출문제가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이 교재에서 담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말고 교재에서 담고 있는 내용만 반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고민할 것 없이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같이 가시면서 제1교과에서 그냥 자신감을, 합격을 했다는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첫 번째 저와 같이 갈 때 주의할 것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열과 성의를 통해서 다 가르치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다. 결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참 어려운데 뭐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싫으면 학습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올림픽에서 사불에 그 5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대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던 그 선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위 이빨을 앙다물고 이렇게 자신감을 자꾸 부르는 이런 그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5대 0을 뒤집어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무의미 철자와 같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과단성 있게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시험 공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는다 중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을 자꾸 무의미한 소리 같으지만은 믿는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 주시고 동시에 저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를 또한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려랍니다.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많은 자료에 의해서 합격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분명히 시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수석을 하실 것인가, 합격을 하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수석을 향해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효율성, 분명히 이 국가사회적 통계를 보면은 60점 맞고 합격한 사람이나 만점 가깝게 맞고 합격한 사람은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나오는 소위 근무 능력은 거의 대등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이라고는 절대평가에서 60점 이상이면 충분히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60점 이상을 커트라인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료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시대와 인연을 맺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교재면 수석성까지 가는 겁니다. 이미 교재의 목차는 앞에 있는 것처럼 해서 쭉 페이지를 넘어보셨겠지만 1교과인 조사 방법과 설계는 크게 사회과학적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 설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방법은 도대체 과학적 방법이란 뭐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어체로 설명한다면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 해주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위 교감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과탐이라고 하는 뭐 물리, 화학, 지학, 생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주는 교과로 과탐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역시 사회복지조사도 역시 과학입니다. 조사한 결과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조사할 것을 조사했고 조사해야 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의의와 특징,
과학적 방법의 의의와 특징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본 수업에도 설명하겠지만 또 그런가 하면 조사 연구.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조사는 우리가 구어처럼 나온 조사라는 것은 무엇을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하지만 그냥 무엇을 알아본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나 납득이 간다라고 납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조사, 그것도 과학적 조사, 과학적 방법을 반영한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절차와 논리적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알아보는 활동을 바로 이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대체 조사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분석할 것이며 바로 이 분석 과정에서 인간이 신이 아닌 희생한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그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 등을 교재에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조사 설계에서 적어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좀 더 엄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바로 그들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다양한 목적의 조사 설계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만 뭐 설명적 조사 설계도 있고 기술적 조사 설계도 있고 탐색적 조사 설계도 있고 뭐 실험적 조사 설계도 많지만 그중에 변수를 최소화시켜 놓고 과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실험적 조사 설계이기 때문에 조사 설계라고 했지만 보통 대부분 책에서는 실험 설계라고 조사 설계라고 큰 목차를 닫고 실제 내용은 실험 설계라는 중간 목차를 사용해서 교재를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설계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실험이란 뭔가? 그래서 적어도 실험 설계가 엄중히 이뤄질 수 있는 3대 전제 조건으로서 시간적 선행성이나 공변성이나 진실성 이런 내용들을 출제된다는 명분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실어놓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사후검사 설계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해놓고 그에 대한 또 세부 목차까지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존재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래 갈 것은 뭐니 해도 관찰법일 거예요.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관찰법인데 관찰법은 가장 보편적이죠. 그런가 하면 관찰법뿐만 아니라 관찰법은 뭐 보통 2개, 3개 정도 나올 때 중요한 거니까 관찰법뿐만 아니라 질문집업, 질문 쪽은 세 번째 목차로 나눴습니다만 그다음 그런가 하면 면접법, 우편조사법, 전화조사법, 또 그런가 하면 소시오메트리 등등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다 책에 실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놓고 거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집법이 가장 흔히 쓰여서 질문집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독립된 목차로 빼서 질문지 설계해서 바로 이 3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설계에서는 도대체 질문지법은 관찰법이나 면접법이나 우편조사나 전화조사나 뭐 투사법이나 다양한 관찰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해서 질문지법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그냥 물어본다고 질문, 물어본다고 설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과학적 방법으로서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하는 질문지법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가. 질문지 배열에 대해서 반드시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알죠? 질문지법이라고 우리가 크게 통으로 말하고 있지만 질문지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개방적 질문법, 폐쇄적 질문법, 직접 질문법, 간접 질문법, 또 양자 대기령 사지선다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가지고 소위 문제로 출제되고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설명도 해드릴 수가 있으나 지금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페이지 넘겨본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갖듯이 믿어주시고 저도 또한 믿어주시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버리시면 저와 이 교재만 가지고 있으시면 무조건 합격이고 고득점이요. 목표는 학점 그리고 실제는 고득점 이렇게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